네, 북한이 어제 오후 포격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우리 군은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또한 북한군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저희가 어제 이 포격 도발 이후로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북 간의 일단 대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북한의 그 지뢰 도발 이후에 예. 우리가 8월 10일, 지금으로부터 11일 전에 북한의 소행을 지목하고 예. 확증하고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응징 조치로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단 말이죠. 예. 물론 나흘 동안 북한이 침묵을 지키다가 성명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선전포고다.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 예. 그러면서 실제 어제 이제 물론 뭐 우리를 직접 타격해서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 영토를 향해서 이 포탄 사격을 하는 엄중한 도발을 했단 말이죠.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 시한부 통첩, 최후 통첩 형식의 예. 그 통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준전시 상태를 통보했고, 예. 우리도 북한에 어제 사격이 있었고, 우리로서도 최고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예.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대비 태세를 갖추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경계 태세를 발령을 했고 예, 예. 북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사실 최고의 긴장 상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듯이 정말 과연 이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이죠. 예. 저는 김정은이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취한 직접적인 요인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이에요.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떻게든 중단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그런 조치들이 예, 예.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북한이 이제 최후 통첩을 했고 우리도 북한의 통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네. 확고한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는 아마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내일 17시 이후에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전개의 방향이 네. 가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5시라는 거는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그렇다면 5시 30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북한이 30분 늦게 가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의 그 5시 전후로 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지금도 이미 긴장감이 최고조에 놓여 있는 상태여서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동 국지 도발 계획을 처음으로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알 수가 없죠. 역시 군사작전 계획이니까. 예, 예. 다만 그 한미 국지 도발 계획, 연합 국지 도발 계획이 성립된 그 배경은 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 도발 이후에 예. 북한의 그런 이딴 도발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하고 또 도발이 우리가 억제가 실패됐을 경우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면서 응징할 것인가.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하고 응징을 했다면 이제는 한미가 연합으로 예. 그 대응을 하고 역시 우리 한국군 자산 외에도 네. 미군 자산, 우리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 자산 플러스 해외에 있는 미군 자산까지 동원해서 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한미연합 국지 도발 계획인데 네. 그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실제 그동안 여러 번 아마 도상 연습들은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동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에는 미사일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태세,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미사일 관련된 내용, 미사일 도발 징후,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발사 태세가 보인다는 내용은 우리 한미연합 감시자산에 식별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한 소식통이 밝힌 내용이고요. 예.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또 평북 지역에서는 노동 미사일을 각각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각각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방금 언급한 그 한미 연합 감시 자산에 의해서 식별됐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게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건지는 저희가 일단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분위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이 내일 17시 우리 시간으로 네. 17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압박하고 또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준전지 상태를 선포하고 김정은 명령에 의해서 북한군 모든 군인들이 즉각 전투 태세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예.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북한이 말한 최후 통첩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분명히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압박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북한이 이제 언급한 것은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 군사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한미연합 감시 자산에 북한의 그 이동식 발사대, 예.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북한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군사적 행동이 우리 지인지나 또는 우리 확성기나 또는 우리 민간인을 향해서 만약에 사격을 한다면 그것은 네. 우리가 어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대응, 예. 그건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지휘 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는 네. 모든 대배 태세를 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북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예. 이 군사적 위력, 무력 시위는 최대한 과시하면서 네. 자기들의 긴장을 끌어올리면서 자기들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커드나 노성 미사일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발사를 해왔고요. 예. 작년, 재작년에도 북한이 전쟁 상태를 선포한 후에 예. 스커드도 발사를 했고 물론 노동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대로 발사를 하게 되면 예. 일본 같은 곳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거리를 줄여서 예. 그렇게 발사할 가능성. 역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가 스커드 같은 경우 뭐 300에서 500, 800까지 갈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 노동은 1300km까지 가고 예.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방향을 바꿔서 우리 쪽으로 날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직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행동, 다시 말하면 위협의 수위, 네. 위력 시위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협 수위를 높여서 우리의 또 대응을 보려는 어떤 움직임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와 군과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피로하게 만들어서 예.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음. 제발 좀 정부가 이제는 좀 자제하고 북한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것도 좀 끄고 예. 북한의 요구도 들어주고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목소리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이제 중단하고 좀 이렇게 하자. 예.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왜 이걸 시작을 한 겁니까? 북한의 일련의 도발들이 예. 우리의 대응이 물러 터져서 그것을 제대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예.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예. 확고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물론 언젠가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네. 그런 계기로 이번에 삼지 않으면 다시 북한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48시간이라는 시한을 언급을 했고 지금 뭐 미사일 도발 징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확성기 방송은 계속 한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우리로서는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해서
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국민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예.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협박하면 거기에 끌려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제 NSC 상임위를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고 이번 확성기 방송 이번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예. 결자 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시인 사과하고 네. 해결책을 내놓는 그것이 있어야만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 네. 그 대신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군이나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결국 우리 군이 단호한 대응 태세를 취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한미가 확고하게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감시 자산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모든 연합 자산들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예. 응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여기서 동요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것이요.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양건 통전부장은 서한을 보내서 사태 수습과 관계 개선 출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뭐 접촉을 제의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관계부처 또 특히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예.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견해, 예. 그런 발표가 정말 북한이 앞으로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이번에 확성기를 일단 끄고 봐야 되니까. 어쨌든 김양건이나 김영철이나 대남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얻어진 이 후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이것들을 수습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편으로는 최후 통첩석 그런 협박 발언을 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또 대화 가능성을 제일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두 가지가 다 한 맥락으로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페이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은 다 우리한테 거짓말이라고 좀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부인을 예. 하고 있죠. 예,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내외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무마하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꼼수라고 볼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이 포격 도발, 지뢰 도발 이것들이 어떤 뭐랄까요 확성기만을 끄기 위한 것이냐? 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제 노동당 창건일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이거를 하나 이벤트로 엮어서 쓰려고 하는 어떤 도발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지뢰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하게 만든 요인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일련의 도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천안함 복침 이후에 또 연평 포격 도발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지뢰 도발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북한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이어오면서 과거에 했던 그 정책과는 좀 다르게 예. 어쨌든 일그러진 남북 관계를 바로잡고 북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확고한 대북 정책. 예.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금강산 우리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대청해전 1년에 2010년에 있었던 도발들 이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북한이 원하는 판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조건부 대화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예. 524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해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중단해라. 예. 뭐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을 남한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조치로 보겠다. 예.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대화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예. 그렇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합연습이 예정대로 열릴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지뢰 도발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예. 미국에게도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 굉장히 불편해진다.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압력 수단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구구절이 있고 10월 달에 당 창건 70돌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고 예. 김정은으로서는 본인이 집권한 지 4년 차가 되면서 자기의 이제 확고한 업적을 과시하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김정은 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적인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서 자기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2010년에 확성기를 세웠지만 안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남측이 강하게 나오고 특히 지뢰 도발에 관해서는 이번에 여야가 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 마음으로 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 대단히 당황을 하고 그런 조치들이 지금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높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과연 이 긴장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 것이냐. 방금 박영식 앵커가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게 되면 전군이 긴장 상태에 돌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기념일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까요? 예, 아마 지금으로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아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확성기 방송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북한의 최고 존엄의 심장을 겨누는 그런 아픈 네. 그런 조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걸 중단시켜야 되는데 중단시키려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약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역시 김정은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것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북한이 동창리 시설을 확장하고 예. 여러 가지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예. 이제 축포를 쏘아 올리는 이를테면 미국까지 사거리를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예.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보란 듯이 쏘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생각보다도 지금 이런 긴장 수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를테면 과거와 같은 경우 이제 2002년의 예를 들어보면 2002년에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월드컵 끝날 무렵에. 그리고 나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뭐 유감도 아닌 유감 비슷한 이 전통문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예.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예. 제가 볼 때는 그 유감이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유감인지 남측의 행동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인지 예. 해석이 애매모호한 전통문을 우리에게 보내놓고 예. 그걸 우리는 북한의 사과를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재개가 되고 예. 이제 그 동해선 뭐 이렇게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이제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북한은 도발을 하고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한을 얻고 예. 그다음에 합의한 걸 또 파기하고 또 다시 도발을 하고 네. 이런 도발 행태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의 행태가 과연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갈지 네. 정말 김양건이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우리는 분명히 중단을 안 할 것이고 예.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확성기는 확성기대로 계속 가고 우리는 확성기 11개소에서 좀 더 전광판이라든지 이동식 확성기라든지 또는 그동안 중단했던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대북 심전을 확대하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참 너무나 아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아마 북한이 2011년에 이런 예가 있어요.
천안함 복침이 있었고 우리가 5.24 조치를 발표했고 예. 11월 달에 연평 포격 도발이 있었고 예. 그로부터 2개월, 3개월, 2개월 후군요. 예. 1월 달, 2011년 1월 달에 북한이 최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 예.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 회담을 개최하자. 예. 그래서 그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까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고도의 계산을 가지고 나오는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발의 수위가 점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